안녕하세요. 패션 담당 박희경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N극화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관련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극화는 N명의 소비자가 각각 N개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탑 100 이런 차트가 보여지는 멜론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처럼 이제 취향을 반영해서 노래를 추천해주는 플랫폼을 자주 사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N극화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옛날에 자주 썼던 신조어인 국룰, 암묵적인 규칙을 말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키워드 검색량 추이를 보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맞춤이라는 검색어가 꾸준히 우상향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N극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N극화가 패션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9번을 보시면 이게 패션 업종 전체 상장사들의 매출액 증감률과 OP 마진 증감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높은 베이스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의 역신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11번을 보시면 카테고리별 소매 판매액인데요. 의복과 신발 및 가방 카테고리에서의 소매 판매가 꾸준히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괴리를 이제 비상장 업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패션 브랜드 업체들이 소비자의 수요를 견인 중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션 업종 내 N극화 양상을 두 가지로 크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표 패션 플랫폼이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신사에서 판매되는 브랜드 수가 7,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다양해진 취향을 반영해서 무신사가 지속적으로 신규 브랜드들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H&B 스토어인 올리브영에서 작년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브랜드 수가 전년 대비해서 3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새로운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소수가 아닌 여러 브랜드들이 함께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해지는 편집샵과 증가하는 팝업 스토어에서도 이런 N극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림 11번 보시면 다양한 백화점 업체들이 여러 가지 패션 편집샵들을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편집샵들은 더욱 정교한 컨셉 안에서 특정 소비자들을 겨냥을 하고 있고, 여러 취향을 공략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향의 다양화는 N명의 소비자가 N개의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넘어 한 명의 소비자가 N개의 취향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개의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로 인해서 팝업 스토어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패션 업체들은 이런 N극화 현상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다양화, 두 번째는 채널 다양화, 그리고 세 번째는 카테고리 다양화입니다. 먼저 브랜드 다양화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해외 수입 브랜드 그리고 빅패션 라이선스 브랜드 런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채로워질수록 브랜드 다양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분화된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 브랜드 런칭이 증가하고, 가장 자신의 취향에 잘 맞는 브랜드들의 제품을 소비자는 구매하게 됩니다. 더욱 세밀해진 고객 니즈를 맞춰서 신규 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게 되는 것이죠. 한섬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에 대해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외 수입 브랜드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여 개의 수입 브랜드를 이제 라인업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제니가 착용한 것으로 잘 알려진 꾸레쥬라는 브랜드와 유통계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채널 다양화 같은 경우는요.
채널 다양화를 하는 목적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위험을 분산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소비자 접점을 늘릴 수 있는 D2C 채널이 자사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프어 등 여러 방식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D2C 채널은 다이렉트 투 컨슈머의 약자로 소비자 직접 판매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사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프어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첫 번째 자사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이커머스가 화랑을 누리게 되면서 필수적인 채널로 자리 잡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성도 높은 고객 데이터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한 주력 매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16번에 그려놓은 것처럼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딥티크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에 이런 플래그십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높은 임대료를 감수하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포 오프라인의 약자인데요. 온라인에서 축적한 기업 데이터를 상품 조달, 큐레이션을 통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무신사가 PB 브랜드로 운영 중인 무신사 스탠다드가 대표적인데요. 무신사 스탠다드의 오프라인 확장 역시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테고리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션 안에서의 확장이 있습니다. 패션 업체들은 대부분 기존 사업에만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을 해서 신규 고객층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슈즈 브랜드인 레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슈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발레 슈즈 관련 노하우를 강조하면서 스튜디오 라인이라는 애슬레저 브랜드를 런칭한 바 있습니다. 좀 차별화 포인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기도 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패션 밖으로의 확장은 대표적으로 코스메틱으로의 확장이 있는데 패션도 넓은 의미에서 뷰티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입이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사몰에서 거래액 성장을 지속적으로 시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가전이나 가구 카테고리의 확장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특이하게는 의와 주를 넘어서 식 영역에 도전하는 브랜드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F&B 시장에 침투하는 브랜드들은 문화와 음식 그리고 패션을 다 같이 엮어서 소비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를 SNS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브랜드를 자발적으로 홍보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나아가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가 됨으로써 팬덤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NF 같은 경우는 작년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설립했죠. 이미 라이선스 브랜드 사업을 통해서 IP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패션 업체 최초로 엔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두 분야의 시너지 창출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빅 트렌드의 의미가 옅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업체들이 각각의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채널, 카테고리 다양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취향에 대응하여 소비자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성에 강점을 가진 업체에 대한 투자가 유망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섬 같은 경우는 해외 수입 브랜드 다각화와 코스메틱으로의 카테고리 확장 전략을 잘 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해당 카테고리에서의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소비자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더한섬닷컴, H패션몰, 그리고 EQL의 세 가지 자사몰 전략을 시연을 해주면서 다양한 고객층을 세분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취향이 다채로워진 소비자들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브랜드X 코퍼레이션이 레깅스 브랜드인 잭시믹스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원래 레깅스 주력인 브랜드였으나 최근에는 맨즈나 골프 등 전략 카테고리를 강화를 하면서 꾸준한 증익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확장, 그리고 해외 진출 등 채널 확장 전략도 잘 펴고 있고, 개별적인 기업 이슈로는 이제 적자 자회사를 정리를 하면서 지배구조가 개편되어서 23년 가파른 EPS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이상으로 패션 업종 내 N극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